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저는 이상훈입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포근해졌죠. 한낮에는요 봄의 기운도 살짝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도요 아침 저녁으로는요 여전히 겨울입니다. 당분간은 외출하실 때 보온에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일면 기사부터 바로 출발합니다. 먼저 매일경제입니다. 자, 고용 연장 얘기가 들어가 있는 제목이군요. 자, 60세가 넘어도 일을 한다. 고용 연장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부가요, 지금 생산 인구가 크게 줄어들고 있고 성장률도 낮아지고 있는데 이런 전망 속에 뭔가 지금 대책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정년 뒤에 일하는 계속 고용제도 도입을 본격 논의한다. 이런 내용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아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어제 정치권에서 가장 큰 뉴스죠? 바로 이겁니다. 대통령과 야당 후보 대선 앞두고 초유의 충돌이다. 이런 제목입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이례적으로 입장을 강하게 냈습니다. 근거 없이 적폐로 몰아 강력히 분노한다. 사과하세요. 분노한다. 그리고 사과하라.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자, 그러자 윤석열 후보는 우리 문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성역 없는 사정들 강조하셨잖아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이게 충돌인가 무엇인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요, 이런 강력한 입장, 원고 직접 작성의 발표를 지시했다. 그리고 야당은 이 상황과 관련해서 명백한 대선 개입이다. 이렇게 또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충돌입니다. 이번엔 서울신문 보시죠. 사진입니다. 어제 있었던 낭보죠. 자, 남자 피겨 차준환 선수가요, 올림픽에서 톱5에 들어갔습니다. 새 역사를 쓴 겁니다. 자, 어떤 분들은요, 메달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는데 이 정도 실력이면 엄청난 겁니다. 우리로서는. 뭔가 기록이 될 만한 역사, 뭔가를 남겼답니다. 대단합니다. 아무튼 이런 모습 활약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향신문 보시죠. 아래쪽에 있습니다. 확진 격리자 대선 투표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동안 논의가 많았는데요. 오후 6시 그리고 7시 30분, 1시간 30분 동안 투표할 시간을 따로 주는 걸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자,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어제 정개특위를 통과했다. 그렇다면 큰 문제가 없는 한 이대로 뭔가 확정이 될 예정입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의미를 깊숙하게 짚어주시기 위해 네 분께서 자리하셨는데요.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 가장 맨 왼쪽에 앉아 계십니다. 박봉건 매일경제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요, 김관옥 계명대 교수 자리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자리에는 민주당 선대위 언론특보 나와 계시고요. 김상일 특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리에는 장해찬 국민의힘 선대본 청년본부장 자리하고 계십니다. 자, 네 분 안녕하세요. 오늘날 주요 이슈들을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네 가지가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내용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대선 한복판으로입니다. 윤석열 후보의 언론 인터뷰 내용, 그리고 그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반발. 지금 대선 한창 경쟁이 진행 중이잖아요. 이 상황에서 불거진 겁니다. 이런 표현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누가 난감할까? 자,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이례적으로 강력한 입장을 낸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상황, 앞으로 전개될 상황은 윤석열 후보, 그리고 여당인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과연 이게 도움이 되는 건가? 아닌 건가? 난감한 건가? 오늘 신문마다 굉장히 다르게들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뤄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보시죠. 모두 까기. 그러니까 뭐 누군지 가리지 않고 다 비판하는 거, 이런 표현을 하죠.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얼마 전까지는 뭐 총괄 선대위원장도 맡았잖아요. 여야 후보를 다 비판했습니다. 어제 출판 기념회 자리에서입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큰 당 책임이다. 야권 단일화가 안 돼서 만약에 대선에서
어려움이 생긴다면 이 책임은 큰 당에 있습니다. 라고 안철수 후보가 얘기합니다. 이거 어떻게 전개되는 거죠? 그럼 앞으로요. 깊숙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아침에 매일경제 첫 번째 이슈는 어제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 입장 표명, 그리고 그 이후에 벌어지는 반응들, 상황들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기사 하나 보시죠. 문 대통령 적폐로 몰았다. 강력한 분노를 나타낸다. 이런 입장이에요. 대선 한복판에서 윤석열 후보를 비판했다는 겁니다. 자, 여당 소속인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지지율상에서 1위 기록을 많이 하고 있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굉장히 날이 서 있는 상태입니다. 영향에 대해서 분석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좀 더 보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공개적으로 사과를 요구했다. 자, 지검장과 검찰총장 재직할 때는 그럼 적폐를 못 본 척 했다는 거예요? 왜 적폐 얘기를 지금 합니까? 수사 얘기를 왜 지금 합니까? 이겁니다. 이게 그러자 이제 야당에서는 이거 대선 개입이다 이렇게 또 반발하고 있죠. 자, 그럼요. 어제 박수현 청와대 소통수석이 브리핑을 통해서 이 입장을 공개한 거거든요. 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참모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습니다.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재직 때에는 이 정부의 적폐를 있는데도 못 본 척 했다는 말인가? 아니면 없는 적폐를 기획사정으로 만들어내겠다는 것인가 대답해야 한다. 그리고 현 정부를 근거 없이 적폐 수사의 대상, 불법으로 몬 것에 대해 강력한 분노를 표하며 사과를 요구한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린 저 영상은요, 어제 브리핑 전체 내용입니다. 저렇게 딱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대로요. 따로 뭐 편집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저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은요, 윤석열 후보의 반응을 다룬 기사입니다. 보시죠. 사과 거부한 윤석열, 우리 대통령님과 나는 같은 생각이다. 우리 대통령님이라고 했어요. 근데 뭐 사과하겠다 이런 표현도 안 왔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는요, 윤석열 후보의 생각은 무엇일까를 살짝 분석했어요. 현 대통령과 무례한 마찰은 부담이다. 그렇기 때문에 절제된 표현으로 역풍 차단에 나선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제 윤석열 후보의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늘 법화 원칙에 따른 성역 없는 그 사정을 늘 강조해 오셨습니다. 저 역시도 권력형 그 비리와 부패에 대해서는 늘 법과 원칙 그리고 공정한 시스템에 의해서 처리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려왔고, 그거는 제가 검찰에 재직할 때나 정치를 시작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전혀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과 저와 똑같은 생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 윤석열의 사전에 정치 보복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후보님께서 생각하시는 문재인 정권의 대표적인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오늘은 뭐 그 얘기를 좀 제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과라고 말했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을 다 드렸지 않습니까? 다음 일정이 있어서 이 저는 정도로 하시죠.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의 생각과 제 생각이 같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런 반응이었죠? 그러니까 뭐 생각하실 적폐가 뭐예요? 답을 안 했습니다. 사과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 안 했죠. 약간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런 일들이 있었던 뒤에 여야 당연히 뭐 또 입장들을 냈습니다. 반응도 보였고요. 그 모습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현직 대통령을 수사하겠다며 정치 보복을 공언했습니다. 한국 정치사에 처음 있는 망동입니다. 아직 후보에 불과한 사람이 벌써 대통령이라도 된 듯 권력기관의 수사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검찰 쿠데타를 선동하는 것입니다. 오는 3월 9일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검찰 쿠데타로부터 대한민국과 대통령을 지키고자 합니다. 원래 선거를 앞두고는 청와대가 보통 선거 개입이라는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조심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런데 선거를 한 달도 채 남기지 않은 상황 속에서 청와대가 굉장히 일반적이고 그리고 보편적인 그런 어떤 것에 대한 발언을 굉장히 발끈하면서 받아들이는 그런 모양새가 오히려 좀 의아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는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는 이 선거 개입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런 정치에 대한 전반적인 개입을 대선일까지 중지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김구락 교수님. 네. 우선요, 가장 궁금한 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분노했다라고 공개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사과 요구를 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의 분노, 결정적으로 어디에서 있었을까요? 저는 추측컨대 2009년 5월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 장면을 아마 떠올렸을 것이다. 그 당시에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검찰의 모욕이었거든요. 당시 수사. 그렇죠. 또다시 검찰의 이런 어떤 수사, 보복이냐 아니냐를 나누는 근거는 기준은 근거입니다. 혐의예요. 혐의가 없는데 사실상 이 수사를 하게 되면 그것은 정치 보복이 됩니다. 예. 혐의가 있으면 당연히 그거는 적폐 그렇죠. 수사가 되는 것이고요. 예. 그런데 지금 윤 후보가 얘기한 부분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집권하면 적폐청산 수사를 하겠다. 그러면 근거를 제시하면서 그 얘기를 했었어야죠. 근데 그런 얘기는 그 근거가 명확하게 안 없기 하고 때문에 있고. 이건 정치 보복인 것이죠. 이것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나에게 정치 보복하겠다는 것으로 선언을 하는 것이구나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옛날에 그 기억이 그렇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어떤 장면들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게 과거로 회귀되는구나라는 예.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제 사과만 하면 다 그냥 없는 일로 된다라고 지금 청와대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사과를 안 합니다. 그러네요. 뭐 같은 생각이다. 이렇게 약간 좀 모호한 표현이 나왔어요. 하겠다는 거죠. 이거는 뭐 청와대에서는 사과를 분명히 받고 싶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특정해서 수사의 대상을 거명을 한 거예요. 그건 문재인 정권이에요. 예. 그러면 이 대상인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내가 왜 근거도 없이 수사를 당해야지? 이거를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그것에 대해서 반응했다 그래가지고 이걸 선거 개입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몇 달 동안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 예. 지금 정치적 중립성 지키느라고 굉장히 조심해. 거의 예. 정치 얘기를 안 했어요. 예. 그러고 지낸 사람인데 갑자기 문재인 때리기를 해가지고 지지층 결속을 하는 이런 장면. 오히려 선거 개입을 위해서 선거를 위해서 사실 대통령을 끌어들인 거거든요. 효과적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 예. 그런데 그러면은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어야 된다? 예. 저는 맞지 않는 것이고요. 더 하나 이제 한 가지만 예. 더 추가하면요. 윤 후보가 검찰총장 때 가장 강조했던 게 검찰의 독립성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사실 후보 때인데 이미 검찰이 이러한 어떤 수사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집권하면은 결과적으로 검찰총장이 이 수사하라는 가이드라인 쳐준 거거든요. 이건 다시 얘기하면 집권하면은 검찰 지휘하겠다는 것. 즉 본인이 그렇게 강조했던 검찰 독립성 완전히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거든요. 예. 시스템이 한다 그러지만 시스템도 결국엔 사람이고 또 한 가지 또 추가할 거는 한동훈 검사에 대한 계속된 무슨 이 찬양 비슷한 얘기를 해요. 독립운동 뭐 이런 그렇죠. 걸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중용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 사람을 통해서 수사를 하겠다. 이거는 거의 구체적으로 실행 계획이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의 대상으로 지목이 된 문 대통령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알겠습니다. 자, 박봉근 의원. 지금 김구락 교수께서 뭐 대선 개입 주장, 야에서 나오는 그 주장,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왜 분노 이런 걸 공개적으로 입장 표명을 했는가 설명해 주셨는데 이 두 가지 산에서 어떤 의견이십니까? 일단 뭐 상당히 이례적이었죠. 예. 긴급 브리핑을 해서
대통령이 강한 분노를 표명을 하고 또 사과를 요구했는데 저는 김 교수님은 정반대 입장인데 예. 기본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한 이야기는 너무나 보편 타당한 이야기예요. 아, 정권의 부패가 있고 예. 부정이 있으면은 당연히 수사를 하고 엄정한 법적 처벌이 따라야죠. 청와대를 해서 치외 법권 지역입니까? 신성 불가침인가요? 아니죠. 예. 지금 이 정권도 지난 5년 내내 적폐 청산한다고 계속 해왔어요. 예. 기본적으로 지금 전직 대통령 두 분이 지금 감옥에 갔다가 박근혜 대통령 사면을 받았지만은 예. 이런 상황인데 내가 하면은 적폐 청산이고 남이 하면은 보복 정치냐? 예. 그런 양단 이런 식의 구분은 맞지가 않는 거고 부적절한 거죠. 그리고 대통령이 그 선거 개입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게 이건 너무나 당위론적 이야기를 한 건데 예. 직접적으로 야권 대선 후보의 사과를 요구했다는 거는 예. 정면 충돌하는 모양새거든요. 예. 그럼 다시 말하면은 이거는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한다는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죠. 또 그 강력한 지지층을 규합하는 차원에서 예. 일부러 이렇게 강하게 규탄하는 모습도 보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민주당 입장에서 예. 이 윤석 후보의 이야기를 계속 정치 보복으로 기정사실로 하는데 예. 윤석열 후보는 정치 보복을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법치를 훼손하거나 헌법적 가치를 무너뜨렸을 경우에는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그런 당위론적 이야기를 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걸 갖고서 기정사실화하듯이 전번에 그 선제 타격이랄지 예. 그 사드 추가 배치랄지 똑같은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은 자위권이랄지 이걸 이야기한 건데 그거를 곡해해서 공격을 하고 억지 논리를 펴면은 역풍을 맞습니다. 이번도 똑같은 케이스로 생각합니다. 자, 김상일 특보. 그러니까 이 사안과 관련해서 한쪽에서는 이거 정치보복 작정을 했다. 무슨 소리야? 이거 대선 개입을 작정으로 하는구나. 이렇게 싸우는 것 같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길게 설명들을 하셨으니까 전 짧게 하나만 예.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뭐냐면 이게 일반적인 걸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 저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공부를 오래 해봤지만 예. 인터뷰라는 것은 질문과 대답에 행간이 있는 거예요. 이걸 왜 물어봤는지 예. 이걸 왜 대답하는지. 그러니까 인터뷰에서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서 이 내용이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반적으로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이건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예. 전 정권에 대한 적폐 수사를 할 것이냐. 예. 이런 거에 대한 입장을 밝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일반론적으로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고요. 예. 그리고 좀 전에 뭐 이준석 대표가 일반론적인 걸 또 얘기했는데 예. 본인은 윤핵관이 본인하고 다른 뭐 이야기를 언론에다 한다는 거 하나 가지고 부산으로 이렇게 가신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확실히 바라보는 지점이 다르죠. 모습은 하나일 텐데 각도가 다른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요, 다들. 이런 상황에서 어제 여권 인사분이시죠? 이분이 윤석열 후보가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왜 했을까? 뭐 이런 거에 관련된 설명을 좀 했거든요.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그 내용도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많은 대선 과정을 지켜봤습니다만 후보가 정치 보복을 사실상 공언하는 건 본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통합을 통해서 미래로 나아가야 하는데 보복 또는 증오, 갈등, 분열이 우리 사회를 정말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복이 아니라 통합의 길로 가시기를 참으로 진심으로 권유드립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이 뭐 저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실언했다고 느낄 거예요. 뜨거라 했을 거예요. 후보가 저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원고 없이 그 시원시원하게 얘기했다고 그 밑에 뭐 인터뷰 스케치를 썼던데 원고 없이 하면 언제고 저렇게 실언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거죠. 그 초짜의 한계죠. 뭐. 자, 장혜찬 본부장. 일단 언론 인터뷰에서 나온 내용이거든요. 이 발언이 어떻게 보면은 의도하지 않게 나온 건지. 그리고 지금으로서는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를 요구했잖아요. 근데 일단 사과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사과를 해도 사과를 안 해도 뭔가 굉장히 양쪽이 다 부담스러운 상황.
이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 정무적으로는 원칙론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예. 일부 뭐 친문 표심이 결집한다 하더라도 그만큼의 이 영남이나 전통 보수층 결집이 있어서 이 발언 자체가 정치적으로 특정 후보에게 크게 유리하거나 불리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근데 이제 실언을 지적하신 유인태 전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최근에 예. 도지사 부인이 장 보는 거 봤냐? 이런 역대급 망언을 하신 분이라서 그러니까 저분의 말씀을 굳이 우리가 의미 있게 평가해야 예, 되는지는 잘 예. 모르겠고요. 저는 2017년에 이재명 후보가 했던 말을 되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예. 정의를 위한 적폐청산이 정치 보복이라면 그런 정치 보복 매일 해도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다시 또 회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 사이의 입장 정리부터 먼저 하셨으면 좋겠고 예. 문재인 대통령도 권력형 적폐뿐만이 아니라 생활형 적폐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내시면서 이 적폐청산이라는 단어에 열을 올리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정권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 적폐는 적폐고 문재인 정부 잘못한 건 적폐가 아닙니까? 예. 앞서 논설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신성 불가침인 겁니까? 그런 말을 하기엔 저는 상당히 부끄러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 임기 도중에 예. 아직 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정무수석이었던 전병현 전 정무수석 실형받았죠. 그리고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도 실형받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청와대 수석과 정부 부처 장관이 대통령 임기 도중에 실형을 선고받았으면 이건 사실 국민 앞에 부끄러워서 고개 못 들 일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또 어떤 잘못이 있는지 모르고 예. 잘못이 있다는 전제하에 예.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 가이드라인이나 수사 지휘를 당연히 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잘못한 게 있다면 어느 정권이라도 처벌받아야 한다는 것이 헌법 정신에 기초한 국민의 상식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검찰이 하나도 무섭지 않거든요. 지금 제가 야당에 속해 있습니다만 예. 왜냐? 잘못한 게 없기 때문입니다. 아. 저는 재발 저리지 않아요. 왜냐? 도둑질한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근데 요즘 보면 이 재발 저린 도둑들이 정치권에 참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사실 정치권에서 야당 내에서 이제 저런 비슷한 반응과 설명까지 있었거든요. 오늘 이제 장해찬 본부장도 그런 비슷한 분위기를 좀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도 만만치 않겠는데요. 굉장히 날이 서 있습니다. 지금 다들요. 김광학 교수님 발언 기회 잠깐 이재명 드릴게요. 후보가 2017년에 얘기했던 그 적폐청산에 관련된 수사 예. 강조는 딴 게 아니라 혐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국정농단 때문에 사실상 탄핵이 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혐의가 있고 근거가 있기 때문에 수사를 하라는 것인데 지금의 상황은 혐의가 있습니까? 그럼 그 윤 후보는 그 혐의를 얘기하고 수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예. 그게 적폐청산 수사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혐의도 없는 상황 속에서 얘기하면 이건 보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뭐 특정해서 뭐가 문제인지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그렇죠. 적폐 뭐 이런 표현을 왜 쓰는가? 수사를 하겠다는 거는 어떤 식으로든 하겠다. 예. 서리식이든 뭐든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뭐 여러 유죄를 받았다. 유죄 받은 사람은 이미 재판이 끝난 거잖아요. 그럼 그것도 수사합니까? 제가 생각하건대 아마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면 적폐청산이라는 명분 하에 상당 기간 또다시 수사로 이어지고 지금 뭐 예. 우리가 코로나나 뭐 이 무역 전쟁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과거 회기적인 예. 논란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우려가 생깁니다. 적폐청산이라는 표현이 문재인 정부 들어 참 많이 들었다가 요새는 좀 잠잠해지는 표현이었거든요. 근데 다시 등장한 겁니다. 그러면서 정치권이 여야가 지금 발칵한 거죠. 이 사안을 놓고요. 지금. 그런데요. 이 사안,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인터뷰 내용, 그거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반발과 입장 표명. 지금 충돌했어요. 그러면은 대선입니다. 지금이요. 무슨 영향을 줄 거냐는 거죠. 다음은요. 여당, 그리고 여당을 지지하는 표에 어떤 영향을 줄까 분석하고 있습니다. 보시죠. 지지층 모여라. 윤사태. 지금 여당에서 이런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윤사태 스피커 키우는 여당이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이게 뭔가 여당 표에 이재명 후보에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이네요. 지금 상황은.